요즘 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방에 많던 아파트 경매가 서울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지난 10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0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영끌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수십 번 영끌을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마도 저희 채널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마구 오르던 그 집값에 더 오를까 무서워서 올라탄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끌로 산 사람들이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80건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하던 4년 전인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9월만 하더라도 경매 건수가 169건 정도였는데 10월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 380건 중에 157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이 41.3%를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10채 중에 4채밖에 낙찰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신 낙찰가율을 보면 97%로 집계가 됐습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니까 낙찰이 되는 지역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으로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 9월에 2,933건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이보다 한 20% 정도 늘어난 3,4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40%인데요. 낙찰가율은 86%입니다. 평균적으로 낙찰가율은 전국이든 서울이든 조금 올랐지만 낙찰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신있게 좀 더 높은 가격을 쓰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어서 기회를 기다린 분들에게 결국 집이 손바뀜이 된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온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과도한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구조조정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융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가 더 오른다, 이런 생각에 마냥 빚을 내서 베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파트가 막 오를 때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올해 경매로 샀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경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80건이다. 이것은요, 지난 2015년 4월 달에 401건이 기록됐습니다. 그 이후에 9년 만,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을 보니까 9월이 45.6%, 8월이 47.3%, 그리고 7월이 46.7%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낙찰률도 뚝 떨어졌죠. 41.3%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라는 게 결국 서울 전역의 평균치니까 경매가 나오자마자 낙찰이 되는 지역도 있고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41.3%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지금 낙찰률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쪽에 낙찰이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낙찰가율은 올랐어요. 7월 달에 93.7, 8월 달에 95.5, 그리고 9월에 94.3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10월에는 97%로 올랐죠. 그 이유가 강남 3구나 마용성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 그러니까 100% 이상의 고가 낙찰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강남구 평균 낙찰가율이 놀랍게도 107.5%로 가장 높았고요. 서초구가 107.3%, 송파구가 101.3%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좋은 입지에 있는 경우는 그냥 질러서 샀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영끌을 통해서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영끌로 경매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때를 기다렸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는 좀 더 싸게 매물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살 때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은 좋은데 과도한 대출은 오히려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울 말고 경기도를 보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809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한 거죠. 경기도의 낙찰률은 48.7%로 전달보다는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반대로 낙찰가율은 87.4%로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2달 연속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있죠. 낙찰률은 올랐는데 낙찰가율은 떨어졌다,
이 말은 경매로 사더라도 뭡니까? 고가로 가격을 써서 사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인천 아파트의 경우 보니까 낙찰률과 낙찰가율 둘 다 낮습니다. 낙찰률은 36.2%, 낙찰가율은 79.8%인데 응찰자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유찰되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응찰 수는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낙찰가율도 광주, 울산, 부산, 대전, 대구 거의 비슷하게 모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세종시의 경우도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나 세종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제주나 세종의 경우 집값이 막 상승할 때 가장 가파르게 오르던 지역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를 때 큰일 났네 싶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올라타신 분들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영끌의 무덤이 된 지역입니다. 영끌, 절대 여러분 영끌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마저도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런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하고 있죠. 낙찰이 된다 한들 역시 또 과도한 대출로 사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다시 경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잔금 치르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몇 해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미술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마저도 최악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해보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낙찰률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9월 들어 대출의 양을 줄이고 조이면서 대출로 버티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큰 이익을 주는 것이 부동산이다, 이런 신화가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동산에서 통용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단 옥석을 잘 가리면 기회가 되지만 옥석을 잘못 가리면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요즘 3040 세대들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거 불안 문제입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출을 땡겨서 사는 게 맞느냐 틀린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표영호TV를 꾸준하게 보시면서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무리를 한 누군가에게는 재난일 수 있지만 위기를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커다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은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표영호TV 오늘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많은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